한 30년 정도 부산을 떠도는 어떤 소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건 실제 도면은 아니고 여기에 어뢰 공장이 있을 거라고 누군가 추정을 해서 만든 도면. 실제가 아니야? 일제 강점기 시기에 부산항 일대가 일본군의 요새 사령부였어.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기지. 그때 일본이 사용하던 일종의 무기고라는 거야. 이 도면의 핵심이 따로 있어. 중간에 보면은 큰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보일 거야. 금불상 36자가 있는 국보급이 있고 백근 창고. 그러니까 이 어뢰 공장 안에 백금, 금불상 같은 국보급 보물들이 묻혀 있는데 그 규모가 자그마치 금 1000톤. 이 도면은 말 그대로 보물지도라는 거야. 근데 이 보물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지하 어뢰 공장에 묻힌 금 1000톤은 이미 다 갈취를 당했다는데 갈취한 이들의 정체가 프리메이슨과 결탁한 청와대 권력층이라는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거야. 최근까지도 이 소문의 실체를 알기 위해 동굴을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한 기자님이 실제로 있어. 아 진짜? 네, 요 곱창골목 뒤편에 보시면 동굴이 뚫려 있습니다. 아, 이야, 규모가 꽤 되네요. 주민분이 얘기하시기로는 이쪽 벽을 뚫으면은 금괴가 있다라고 여기를 뚫으면 소문이 금괴가 좀 돌았었다 하더라고요. 이 동굴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동굴이 아니고 옆에 가시면은 어떤 기업인데 그 기업 아래 그 금괴가 묻혀 있었다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한번 좀 파헤쳐 달라. 너무 궁금하다. 진짜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고 아니라면은 왜 이 소문이 돌았는지도 궁금하니 심지어 어떤 소문도 돌던가요? 정치권에서 인부들을 고용을 해서 여기 있는 금괴들을 자기들이 빼갔다고 해요. 그럼 내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 금 1000톤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65조. 우와! 그러니까 65조 가치의 금이 권력층의 비자금으로 사라졌다는 거야.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얘기 들어봤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에 지배했고 39년, 40년에 동남아시아를 쳐들어가서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대를 다 점령합니다. (41년부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드웨이 해전 이후부터 갑자기 지는 거죠. 그렇죠. 패배하죠. 안 된다고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유명한 긴노 유리 작전, 번역하면 황금 백합 작전. 동남아시아 그 어마어마한 일대와 중국 어마어마한 일대에서 금이나 금의 가치를 지닌 보물들을 쫙쫙 긁어서 일본 본토로 가져온다. 약탈하자. 본토로 가져오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일본 내에서도 수십 년간 이 이야기 많이 다뤄졌었어요. 특히 1950년대 때는 처벌당한 전범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었지만 어딘가에는 그런 금덩어리가, 금괴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묻혀 있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돌고 그 이야기 중에 사실 가장 유명한 대상 지역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혹시 야마시타 골드란 말 들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야마시타 도모유키라는 장군 이름을 딴 거예요. 야마시타 장군이 관리하던 금이 있었을 것이다. 100조, 100조, 뭐 64조, 100조. 그 정도 금액이 아닙니다. 무려 1경원. 우리나라 1995년도에 떴던 기사입니다. 95년. 네. 옛 일본군 병사의 자손들이 필리핀의 루손섬 앞바다에서 무게가 2톤이나 되는 거대한 백금괴를 발견했으나 현지인과 분배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 필리핀 당국에 압수당했다. 태평양 전쟁 당시 필리핀 주둔군 사령관을 지낸 야마시타 도모유키 대장이 패전과 함께 숨겨둔 야마시타 보물의 일부 힘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그 금액보다 실제로 발견됐다는 게 사람들을 그렇지. 미치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문현동 지하에 묻힌 금도 일본이 패망 직전에 중국에서 약탈한 금을 숨긴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보물의 존재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한 건 굉장히 뜻밖의 인물이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용 이발사. 그 실존 인물이잖아. 실존 인물. 박수홍 씨라는 분인데 음. 박수홍 씨가 은퇴 후에 작은 슈퍼를 운영하면서 살았는데 음. 하루는 일제 시절 일본 분납업자의 집에 양자로 있던 최 씨라는 인물을 만난 거야. 이 최 씨는 그 당시에 입수했다는 한 군용 지도를 박수홍 씨께 보여주면서 문현동 금 얘기를 들려줬대. 이분이 박수홍 씨야. 이게 들어가는 지도고. 그래, 뭐 보물을 난 기사하고 그에 따른 약도 그런 것들을 이만큼 뭉쳐를 갖다 주는 기라. 그래서 내가 하나 이제 이 뒤집거리 보이기네. 이게 아주 딱 가슴에 마음에서 딱 오는 기라. 아유 정말 파들어가기 시작했네. 와, 이렇게. 근데 안타깝게도 지하 굴도 보물도 나오지 않았어. 금 한 돈도 찾지 못한 채 박수홍 씨는 전 재산을 탕진했어요. 결국 1999년 돈이 바닥난 박수홍 씨는 문현동 금괴 찾기 작업에서 빠지게 됐고 다른 사람이 이어받게 되는데 역사소설 작가로 알려진 정 씨.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지하굴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또 다른 부지를 찾았고 지하 16m 지점에서 네. 수평구를 하나 발견했다. 후대가 있어. 야, 저거 진짜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당시 지하로 뚫은 수직굴의 크기가 직경 60cm였어. 일단 지하에 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저걸 뚫어본 건데 직경이 60cm 정도면 정말 마른 사람 한 명 정도 들어갈 크기? 정체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본격적으로 밑을 다 파야. 되는 상황인 거네. 그렇죠. 포대를 발견한 후에 정 씨를 포함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거야. 금이 맞다는 쪽과 금이 아니라는 쪽. 일단 금이 확실하다라고 믿는 사람은 처음 이 굴을 찾은 정 씨야. 은희 누나 거부터 한번. 이자는 송은이 할 때 이자인데 이등충 상사래. 일본인가 보다. 이토추. 이토추. 이등충 상사니까 뭐 무슨 회사 이름 같다. 무역회사. 이 회사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아까 본 포대자로 있죠. 엄청 많았던 포대에 이등충이. 이등충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다는 게 정 씨의 주장이야.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1930년대부터 군대로 밧줄이나 마대 같은 걸 많이 납품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에 군납을 하던 어떤 회사의 제품이 거기 있다는 건 그 동굴 안에 그 포대자루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물건이다. 이것까지 증명이 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네. 적어도. 저는 17m 분수라고 적혀 있는데요. 분수가 솟아오른 사진인데요. 어디서? 처음에 그 수평구를 발견했을 당시에 지하에서 솟아올랐다는 물이야. 영상에서도 봤지만 당시 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잖아. 네. 근데 위에서 구멍을 뚫으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물이 솟아올랐다는 거지. 근데 정 씨는 당시에 물이 분수처럼 3시간 넘게 3시간이요? 솟아올랐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아까 어뢰기지가 한 2,000평 정도 된다고 했잖아.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 수많은 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이거는 토지대장이에요. 밑에 이제 네, 쉽게 뭐예요? 말하면 이제 사람들 살았던 이름들이 써 있고요. 그 시기가 언제냐도 써 있고. 등기부등본 같은 거. 그렇죠. 이제 동래부에 있었던 김재규 씨가 산다. 그다음 이제 계속 김 씨인데 여기 보시면 갑자기 이름이 세자였다가 네. 네자가 되잖아요. 일본 사람이요? 네. 그렇죠. 일본 사람이 이 지역을 좀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뭐 그냥 뭐 소유주가 일본이 됐겠네 하다가 제가 조금 놀란 게 이게 잘 보이진 않는데 제가 이 원본을 봤었을 때 여기에 쇼와 20년이란 말이 써 있어요. 쇼와 20년이면 1945년이에요. 해망하던. 해망 직전이죠. 근데 놀랍게도 아까 일본인이었잖아요. 소유주가 조선 총독부로 바뀌어요. 공교롭게도 1945년 7월 그러니까 해방 일본이 직전. 해망하기 한 달 전에 갑자기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됐다는 거야. 이 시점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 조선인 노무자 1000명. 어. 일본군에 학살당해 매장. 어? 일본군이 부산 문현동 어뢰공장에서 일했던 당시 조선인 노무자 1000여 명을 학살한 뒤 집단 매장했다는 신빙성 높은 증언을 잇따라 제보받았다. 오. 증언을 제보받았다요. 태평양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회 분들이 나선 건데 일제 강점기 때 부산 진해 일대에 강제 진용을 갔다가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대. 근데 우리가 부산 취재를 했을 때도 유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거기 젊은 사람들 아주 많이 거기서 일하고 막 뭐하고 하는데 이 일본 놈들이 이제 그 해방되면서 거기를 틀어 막아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막 그 금 보고 뭐한 사람들은 이제 그거 알면 죽이고 그래서 아 소문 날까봐 그거 아는 사람들 죽였다는 얘기예요? 죽이고 그거 못 나오게 했다고 돌로 해갖고 그 표지 안 나왔다고 막았다가 돼요. 노무자들 1000분이 희생자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역사적 기록이 돼 있나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산 쪽은 사실은 6.25 전쟁기 때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이게 몇 건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규모의 학살이 있었고 학살로 인한 어떤 그런 희생자들이 묻혀 있는 곳이 있다라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그럼에도 유족분들은 이 지하 어뢰 안에 금만 있는 게 아니라 노무자들의 유골도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어쨌든 증언이 있으니까 정 씨가 온갖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금이 있다는 주장을 계속 펼쳐왔어. 하지만 금 찾기에 동참했던 투자자들이 있잖아. 결국 정 씨를 고소해. 어머. 사기죄로. 내 친동생, 내 친구, 내 후배 2000년부터 2002년 3월까지 약 돈이 한 2억 정도 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5월 25일 일단 사람을 넣어가서 확인을 해보자. 다 해보고 지시를 했어요. 니 내려가서 그 푸대 그거 뭐인 거 확인해보고 그 베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올라오라 했거든. 그래 보니까 허리춤에 달고 오는 게 하얀 푸대 올라오는 거라. 올라와서 보니까 한주 소금 푸대라. 어머. 와, 그때 그 기분은 바로 내가 벼락을 맞고 쓰러지는 기분이라. 맨 처음에 그 마대자루에 예. 뭐 소금 이런 게 아니라 이등충이라고 글자가 써 있었다. 이등충은 하다 기가 찼어요. 그 전문가들이 사진 조작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조작구나 이게 뭘 하는 거야. 씨 주장은 막 2시간 넘게 이 물기둥이 그럼 올라왔다. 그거는 한 몇십 초도 안 돼. 그 순간적으로 팍 내렸다가 쫙 하고 때려가 사진을 착 찍은 거라. 그래 그걸 찍은 현장에도 없은 놈이 이걸 가지고 또 발굴 현장에는 정 씨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습니다. 한 번인가 앞전에 한 번 왔고 아예 그만 안 나타납니다. 너 뭐야? 한주소금이라잖아. 그러니까 이분의 말에 따르면 정 씨는 처음 수평구를 발견했을 때도 그로부터 2달 후 투자자들이 다이버를 섭외해서 금을 확인하려던 그 순간에도 그 현장에 없었다는 거야. 더 황당한 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굴의 정체가 몇 년 전 그 효자동 이발사 박수홍 씨 있잖아. 그분이 팠다가 실패한 굴이라는 거야. 그래서 투자자들이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거고. 그걸 알고 또 파면서 투자 받은 거네. 정 씨 고소한 거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 그 정 씨 고소한 거. 법원은 정 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어. 당시 발견한 굴이 전에 박수웅 씨가 팠던 굴이 맞다고 인정이 된 거야. 그래서 결국 정 씨는 3년 넘게 징역 생활을 했고 그렇게 문현동 금괴에 대한 소문은 영원히 사라지는 건 줄 알았어. 지금 우리 반응처럼. 근데 그 뒤에 정 씨가 다시 나타나더니 투자자들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투자자들이 모두 금을 빼돌렸다. 그 배후엔
정권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오늘 오전 50대 남성이 난입해 1시간 넘게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참여정부 시절 자신의 형이 부산 문현동에서 일제시대 금괴 동굴을 발견했는데 정부가 이를 숨겨 큰 피해를 봤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굴 금괴 사건에 대해서 그 작업할 때 참여를 했는데 발견한 자는 감옥을 가야 되었고 우리 형이 그때 파서 했는데 금괴 빼돌렸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라. 문재인이가 정씨. 이 사람 출소하고. 그 옥살이를 한 당사잖아요. 동생분이 플랜카드 걸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전 암흑이지요. 한국에서 금을 300톤 싣고 그 금이 홍콩에서 처분돼 가지고 한국으로 그 돈이 흘러갔는데 아마도 정치 자금으로 흘러간 것 같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음모론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따로 있다는 거야. 아, 정말? 그러니까 이 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 이 문현동 지역에 징용 가셨던 분들이 지하에 묻혀 있다. 예, 생매장 그런 얘기를 언제 처음 접하시게 되셨어요? 최초 발견했다 그러는 저이라고 있는데 문현동 그 거래 공장도 있고 뭐 한 3만 평 넘어 되는 게 있고 그 안에 금괴도 많이 있고 그 징용자 1000여 명이 그 동굴 작업하다가 생매장이 됐다. 1000여 명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정 씨가 낸 소문인 거야. 생매장 됐다가. 이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은 전체 일제강점기나 일본 전쟁기 때 따져봐도 이렇게 아무 곳에서나 사람들을 1000명씩 잡아다가 죽이고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강제징용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남긴 금괴 우리나라에 사실은 존재할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있기는 한 건가요? 이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태규 씨께서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중국에서 갖고 왔던 금이 있다. 두 번째는 급하게 막아두고 갔다. 사실 여기서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다 틀린 얘기예요. 왜냐? 첫 번째, 중국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은보화가 많을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조선으로 오죠? 아니 배 타고 상하이나 꽝종성이나 이런 데서 배 타고 바로 일본으로 가면 돼요. 그러네. 두 번째는 자 해방이 됐잖아요. 네. 해방될 때 어떻게 됐죠? 남쪽으로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쪽으로는 소련군이 들어왔어요. 그럼 일본군이 어떻게 됐어요? 막 우리가 나가가지고 막 그 프랑스처럼 막 나치 부역자들 때리고 죽이고 그랬어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랬죠. 네. 사실은 일본군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뭐 한 대 맞은 거 없이 다 안정적으로 자기 짐 싸서 본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왜 금을 놔두고 가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의 기사가 이 기사입니다. 이렇게 채굴 한 거 자체는 사실이에요. 보도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그 이후에 보도를 보면 이게 백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상 철 성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설레발을 쳤다는 거죠. 약간 언뜻 보고 백금 일부가 있으니까 탁 했는데 실제로 이런 유튜브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추적하는 기사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일종의 음모론이라는 거에 대한 책임은 정 씨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론의 태도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살다가 누군가 이런 지도를 나에게 건넨다면 거의 확실한 증거도 있어요. 나설 겁니까? 금을 찾으려고. 갑자기. 있어 금은 무슨 금.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금이나 붓고 삽시다.